북한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병에 걸리는 것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에서는 이 당연한 과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북한에서 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들입니다. 노인은 체력이 약하고 아이들은 성장기이고 둘 다 면역력이 낮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험한데 북한은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구조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의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과 의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요소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으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도 약이 없으면 치료는 멈춥니다. 북한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이 없는 것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20년 넘게 약은 장마당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약은 장마당에서 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병에 걸린 사람의 생존은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장마당에서 항생제든 해열제든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프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노인과 아이에게 치명적입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장비와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같은 기본적인 진단 장비가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소모품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있어도 검사가 없으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늦어지고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감염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병이 치료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병이 퍼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몰리는 공간에서 마스크나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기 시설도 부족하면 질병은 더 빨리 퍼집니다. 노인과 아이는 이 감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는 몸이 질병에 대응하는 힘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배급이 사실상 사라진 북한에서는 식량을 장마당에서 사야 하고 식량 가격은 끊임없이 오릅니다. 이 상황에서 식사량과 식단은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노인은 체력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영양 부족 상태에서의 질병은 큰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난방과 연료 문제입니다. 북한의 겨울은 춥고 길기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으면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노인의 경우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놓입니다. 연료도 장마당에서 사야 하고 석탄이나 나무의 가격은 겨울철에 가장 높습니다. 이 역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지만 노인과 아이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감염병이 퍼졌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이나 집단 면역 전략 같은 현대적 대응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기, 독감, 폐렴, 장염 같은 질병도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의료가 사적인 비용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병원 자체는 공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료비, 약값, 장비 비용 등 여러 구간에서 비공식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치료는 중단됩니다. 돈이 없으면 병이 진행되고 병이 진행되면 회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 구조는 평범한 사람들도 어렵지만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병을 설명하기 어렵고 노인은 병을 참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다 보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돌봄 시스템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누가 돌보느냐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북한에서는 돌봄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보호자가 식사와 물과 필요한 물품을 챙겨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환자는 병원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노인과 아이는 보호자를 필요로 하지만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가거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면 돌봄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노인과 아이는 북한에서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이 됩니다. 북한에서 병에 걸렸을 때 노인과 아이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의료와 식량, 난방, 영양 문제 외에도 생활 속 선택 구조와 사회 구조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왔을 때 가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집니다. 북한에서는 이 선택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장마당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누구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지 결정해야 할 때 노인과 아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나 도덕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강제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하루 식량을 사야 하는데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어떤 가족은 노인이 식사를 줄이고 아이에게 몰아주지만 또 어떤 가족은 아이의 영양을 유지하기 어려워 간식과 단백질 공급을 줄이고 노인에게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합니다. 이 선택은 경제 상황과 가정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에 걸린 아이는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과 휴식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영양을 보충하기도 어렵고 휴식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침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드물고 난방이 부족한 방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감염의 확산 위험을 높입니다. 병에 걸린 노인의 경우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병을 처음 자각했을 때 스스로 병원을 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족이 동행해도 병원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병원을 갔다가 약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질병은 더욱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종류가 반드시 특별하거나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기, 식중독, 장염, 폐렴 같은 일상적인 질병이 노인과 아이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과 난방과 의료가 없으면 작은 병도 큰 병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방역과 위생 문제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격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독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이 집단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지역 단위의 집단 공간에서 아이들이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 구조는 병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회복 가능성을 낮춥니다. 북한에서 병과 싸우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과 체력과 보호자의 노동이 동시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생존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노인과 아이는 이 네 가지 중 하나도 스스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의료 실태를 이해하려면 의료가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은 존재하고 의사는 존재하지만 실제 치료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수액, 소독약, 연고, 밴드, 주사기까지 모든 의료 자원이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이것은 노인과 아이에게 너무 높은 장벽입니다. 여기에 지역 격차가 더해집니다. 평양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지방과 농촌과 국경 지역은 물자 유입이 제한되고 장마당이 작고 가격 변동폭이 큽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아이의 경우 교육기관이 돌봄 기능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는 보육시설이 아니라 집단 생활 공간에 가깝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고 난방도 불안정합니다. 병에 걸리면 집으로 돌아가 병을 견뎌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 나가거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중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노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질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회복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북한에서는 질병의 회복 여부가 의학보다 사회적 요소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됩니다. 돈이 있는가 없는가, 보호자가 있는가 없는가, 지역이 어디인가, 계절이 언제인가, 식량이 충분한가, 난방이 되는가, 감염이 퍼지고 있는가, 약이 있는가 없는가, 의료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것이 질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에서 노인과 아이는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스스로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은 북한에서 의료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이고 식량 문제이고 난방 문제이고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병에 걸린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노인과 아이가 병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적 이유입니다.